아이고, 자유의 냄새가. 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하여 도론주장의 승리를 위하여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낙연 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 우리 우상호 의원, 김용호 의원처럼 마이크도 신중해요. 좀 기다려야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서로 다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가 장점을 꽤 많이 가진 후보이지요. 그것이 지금 다른 큰 쟁점에 가려져서 시민들께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우리가 설명해 드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있다 하는 아쉬움을 늘 느낍니다. 우선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을 돕는 방법을 아마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박영선 후보지요. 골목골목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야당의 다른 후보들에 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아는 분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고 또 시민들의 삶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걸 잘 아는 분이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께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부가 예전에는 중소기업청이다가 부로 승격을 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로 승격한 뒤에 두 번째 장관이 박영선 장관이셨는데, 근무 기간이 첫 번째 장관보다 더 길었지요. 그리고 제가 함께 일했는데 굉장히 다부지게 일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했는데요.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을 역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을 더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것 또한 지금 서울시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주민들께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 사람들이 파편처럼 돼가지고 관계가 얇아지고 가족 간의 연대도 또는 이웃 간의 연대도 자꾸 얇아지는, 그래서 각 개인이 해야 될 영역이 많아지는 반면에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돌봄의 문제 또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영선 후보가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뭔가 공약을 내놓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이 또는 서울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새로운 돌봄 체제를 도입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유치원 무상급식도 저의 공약인데 박영선 후보가 받아주셨어요. 아마 다른 것도 받아주실 거라 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선 초등학교 취학 이전 단계의 돌봄 또는 그 나이 또래에게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돌봄이라고 친다면 유치원 무상급식이 있고 만 5세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학력 격차
또는 교육 불평등에 노출된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본인마다의 소질이 어느 분야에 있느냐의 차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할 무렵에 누구는 공부를 더 잘한다, 누구는 운동을 더 잘한다,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벌써 학력 차이가 나는 채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잔인한 불평등이다 라고 생각해서 국가가 그런 불평등은 해소해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5세, 즉 초등학교 취학 1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해서 그 단계에 교육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은 급식을 하는데 유치원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해서 이 엄마 아빠의 직업 상태나 그런 또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 차이가 생기거나 그런 일을 완화해 보자, 뭐 그런 취지이지요. 오늘 박영선 후보의 발표를 보면 연간 850억 정도면 유치원 무상급식이 가능하겠다고 해요. 그 정도라면 해야죠.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도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학부모와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게 더 좋아?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밥이 더 좋아?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학교 급식이 더 맛있대. 엄마들로서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 반대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학교 급식 싫어요 그러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여간 초등학교 취학 전에는 유치원 무상급식, 또 만 5세 의무교육, 취학 이후에는 아동수당이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 6세까지인데 초등학교 졸업까지를 1단계로 해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늘리자. 두 번째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 세 번째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로 가자. 는 등등이에요. 굉장히 이 엄마들께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온종일 초등학교제란 뭐냐 그러면 하루 종일 붙잡고 공부시키자, 그것이 아니고 정규 수업은 원래와 똑같이 하되, 예컨대 오전에만 한다든가 하되, 그 나머지 시간은 놀이 중심으로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드리자. 1단계로는 오후 4시까지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준비가 더 되면 부모님의 퇴근 시간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지금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등이 날 거예요. 여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3명 되나요? 서대문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저학년일수록 학생 수를 더 줄여달라.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 전에는 더 줄여달라. 이런 요구가 나와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첫째는 아이에게 좋고요. 둘째는 부모에게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다거나 또는 일을 포기해서 가정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취학 연령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인다거나 교원을 감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감원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아니더라도 돌봄 선생님들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야말로 박영선 후보다운 또는 최초의 여성시장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 같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년층 또는 노년층 복지 같은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까지 비교적 엉뚱하게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쓰지 못했던 분야가 초등학생 또는 그 이전 단계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서 우리 박영선 후보가 가진 장점을 주민들께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LH 사태로 서울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시는데, LH 사태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그거죠. LH 공사 직원이 잘 관리하라 그랬더니 자기들 욕심을 채웠다. 이거 아니겠어요. 공직사회가 마치 생선가게에 맞던 고양이 같은 짓을 했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이 국민들의 분노를 우리가 수용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공직사회의 도덕적인 긴장을 확보하는, 이게 우선 급할 텐데, 이번 불행하게도 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이 부동산에 관한 도덕성에 지금 의문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 한번 여쭈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LH공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직사회가 더 도덕적이 되고 더 투명해지고 또 유능해져야 되는데, 그 수장이 되실 분이 바로 부동산 문제로 의혹을 받고 납득이 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수장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께 여쭈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고, 문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 선거니까요. 우리의 지지자, 우리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지인들 최대한 투표를 많이 하시도록 말씀도 잘 해주시고, 여러분 직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또 아는 분들께 전화해드리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런 활동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께서 골목골목 많이 다니시면서 부탁도 하시고, 저도 이제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의 고문님들, 그 다음에 협의회장님, 여성협의회장, 청년협의회장 다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투표 동료 운동을 대대적으로 합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께 직접 부탁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우상호 의원, 김영호 의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네. 어느 쪽인가가 좀 대답이 약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낙연 중앙당 선대위원장님의 서대문구 방문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그리고 우리 오영훈 비서실장이 같이 서대문구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여러 가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가 선거 때 써먹어야 할 좋은 지침을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복기를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역 주민을 만날 때 박영선 후보의 장점과 좋은 공약,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좋은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돕는,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이길 수 있는 서대문구로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서울시장 경선은 사실은 서대문구 주민들끼리 붙었던 것입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의 주민등록지가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박영선 후보와 연희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하원 중국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약속도 하고 또 박영선 후보께서 본인이 당선되면 서대문구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약속 안 해주면 안 돕겠다 제가 그랬더니 나도 서대문구 주민인데 하면서 이제 그 서울 전체 발전을 위해서 뛰지만 또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서대문구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시구원님들이 지난번 경선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어서 각별하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도왔던 것만큼 더 열심히 우리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당선시켜 주셨던 서대문구 주민들을 다 만나서 그만큼의 득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영선 후보와 워낙 가까운 관계이고 또 이번에 진심으로 경선 승리를 축하드렸고 지금도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선은 경선이고 본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특히 서대문구에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사실은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LH 사건 때문에 상처받으신 시민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다면 오히려 더 오세훈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저분이 해명한 내용들 자판히 보면 본인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 그린벨트 소재의 땅을 본인이 시장으로 있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서 그래서 그게 주택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수용된 대가로 36억 가까운 돈을 이제 말하자면 국민 세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LG의 불공정 때문에 분노하는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오세훈 후보의 저 사익 편취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당한 주장일 수 있는 주장인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린벨트 해제가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의 정결사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기자들이 저 질문을 해서 정부의 이사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이 되시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시겠습니까? 문제를 제일 먼저 시장 후보에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서대문구에도 얼마나 풍치지구며 또 그린벨트며 저 공원지구며 얼마나 많은 그 민원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게 서울시장이 아니고 주택국장 정결사항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만났겠어요 지금까지. 네. 저도 우리 지역 현안 때문에 오세훈 시장 당시 만났었거든요. 그 주택국장 정결이었으면 내가 주택국장을 만났지 내가 왜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까지 2번이나 하신 분이 말도 안 되는 그린벨트 해제 같은 저 국가적인 사안이 어떻게 서울시 주택국장의 정결사항이라는 말로 해명할 수 있으며 처음에 저분이 자기는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다가 본인의 재산신고 내역에 2번이나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 땅이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이 그 보금자리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지 몰랐다. 저 사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대변인 양 계셔서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부인도 몰라냐 네 땅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저걸 우리 후보가 저런 말을 하면요 모든 언론사 일면에서 거짓말이라고 다 욕하고 때릴 텐데 사설로 이게 이제 지금 그런 식의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은 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판단을 도울 때 자 부동산 때문에 분노했다면 왜 오세훈 시장한테는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본인 처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30억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그거는 그러면 공정성 문제가 아닌가요? 그것은 부동산의 떳떳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제가 설사 뭐 우리 부인이 그런 땅을 갖고 있었다면 근데 그게 이게 그린벨트였는데 해제돼서 큰 서울시의 부동산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저 그 땅 팝니다. 내가 시장인데 내가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그 수십억의 돈을 단다 그러면 공직에 있는 사람 특히 현직인데 아유 이건 시민들한테 오해받겠네 싶어서 그 개발을 하고 싶으면 땅을 팔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돕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짓말 해명에다가 명백한 개발 지역에서의 사익 편취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 후보가 이랬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아, 몰랐댄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좀 선거가 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동네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LH 특검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은 없고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면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저는 같은 잣대로 보면 LH 공사의 직원들이 투기적 이익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가 더 나쁜 것인지,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서 자기 일가의 소유 토지에서 개발을 그린벨트를 해지해주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이 더 큰 문제인지는 저는 이거는 따져봐야 되겠다. 그럼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되면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앞으로 주택국장 정결상으로 해제할 건지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장으로서 자기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너무 기죽어서 분위기에 밀려서 있을 게 아니라 좀 당당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당한 후보 검증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 주민이 지금 시장 후보로 나오셨고 출퇴근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선거운동 끝나면 계속 연희동으로 들어와 거기서 주무시니까 우리가 한번 서대문구 주민들에게도 우리 주민이 시장 나왔으니 좀 돕자, 이렇게 잘 좀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대문 구의회 우리 당대표 또 우리 선대위원장님이 방문하신 건 최초일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낙연 선대위원장님께 환영의 뜻을 담아서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한 분의 주인공이 계시죠. 네, 저희 정말 당에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서 아름다운 경선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몸을 던져서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에게 모범의 귀감을 보여주시고 박영선 후보와 함께 승리한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도 응원의 박수 좀 보내주시고. 네, 정말 선거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건데요. 요즘 분위기가 사실 국민의 마음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당원들의 좀 약간의 좀 주눅든 분위기가 있는 것이 좀 걱정입니다. 첫째는 뭐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LH 문제로 우리 지지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여론조사 발표 때문에 우리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 10여 년 전으로 좀 생각을 돌이켜보면 우리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후보, 뭐 그때 연일 모든 매체에서 20% 이상 차이 난다고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특히 진보 세력 시민들이 그 선거를 미리 예측하고 투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0.2%로 낙선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쓰린 추억이고요. 저도 뭐 여러 차례 선거에 나서 낙선을 했지만 20대 총선 때 고 정도원 선배와의 당시 여론조사는 제가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10% 안팎에서 늘 여론조사에서 뒤졌는데요. 결국은 표를 까보니까 7% 이상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론조사는 충분히 참고할 사항이지만 그것을 단정해서 투표를 포기하든지 우리가 너무 위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 투표의 승리는 우리 개인의 투표와 또 우리 지지자들의 결집력, 또 서울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투표장으로 나와서 우리 박영선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으로 저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지구위원님들께서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개혁 입법을 완성시켰고, 또 시구위원님들께서도 시의회, 구의회에서 정말 개혁 조례, 또 많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단 한 명 한 명 우리 유권자들을 찾아가서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의 성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니까는요. 여기 계시는 시구의원님들 또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 우상호 의원님 함께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 더 많이 만남으로써 우리의 정책 비전 반드시 선보여서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